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 시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녹화 시간 기준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들께 좀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몇 개의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두 개의 종목이 스토리상 약간의 스크래치가 좀 생겼는데 뭐 좀 파헤쳐 보고 나면 결론은 스크래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 두 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건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풀고 가고 해석을 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영상은 그런 것들을 좀 풀이를 할 수 있고, 단순하게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려서 무언가 손가락이 먼저 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인지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풀이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근데 그 주관적이지만 그렇게 여태까지 해오니까 사실 그게 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팁 아닌 팁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100% 내가 정답이니까 나처럼 해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 요게 좀 그래도 맞아떨어지더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주가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하시는데 투자 지표도 단순하게 그냥 지금 뭐 PER이 싸다, PBR이 싸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우리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 성장성을 보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다? 좋아요. 지금 싸지만 싼 게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싼 게 뭐 때문에 싸냐를 또 파헤쳐 봐야 됩니다. 약간 억울하게 싼데? 혹은 비싸더라도 얘는 좀 합당하게 비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데 자꾸 반대로만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짚어드릴 테니까 잘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나름의 몸집이 지금 큰 종목들 중심으로 몇 개씩 브리핑을 좀 싹 다 드렸었죠. 자, 그 중에서 하이브와 삼성 SDI 중심으로 몇 가지 추가 코멘트를 한번 좀 드려볼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로 인해서 추후의 시세들까지 한번 좀 지켜보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시킬 수가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흡수를 좀 한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좀 키워지실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자신있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하이브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시세가 이렇게 바짝 한번 올라왔죠. 이 시세가 올라올 때 어떤 것 때문에 올라왔나요? 전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JYP가 빌보드 1위 한번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JYP의 스트레이키즈인가요? 이게 아직도 이름이 잘 안 외워집니다. 걸그룹이면 제가 금방 외우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보이그룹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고, 근데 여자 이 아이돌 그룹은 보면은 또 다 다르게 생긴 것 같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네, 저도 남자인지라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가 빌보드 또 1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하이브의 BTS가 빌보드 1위 뭐 여러 번 차지한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또 역사적인 기록을 또 경신하기도 했었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밑베이스를 잘 깔아줬고, 또 우리 K-팝에 대한 어떤 위상을 좀 더 떨치고 높여나가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JYP도 이제 기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1위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JYP 엔터사, 우리가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에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그런 어떤 가이던스들을 제시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눈높이를 더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K-팝 대단하다. 그래서 엔터사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인 부분들도 있었고, SM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하이브도 거기에 같이 힘을 입어서 추가적으로 하이브 기준으로 했을 때는 BTS 군면제 관련된 이슈 인수위에서 BTS 군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단타수장도 군면제 관련해 가지고는 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와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경제적 관점으로 그냥 봤을 때는요, BTS가 우리나라에 주는 그런 경제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BTS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뭐 홍보해주고 홍보대사가 되어주고 마케팅 측면에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그들이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벌어오는 그런 매출과 이익, 거기다가 플러스로 우리나라에 갖다 바친 세금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정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BTS의 활동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군대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만 놓고 본다면, 물론 다른 쪽으로 또 관점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BTS 군면제 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반박이 좀 상당히 심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쉽사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 텐데, 아무튼 저는 조금 그래도 찬성 쪽에 가깝다라고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하이브가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고, 장중에 한때 6.4%대까지 고점을 좀 만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에 넘어와서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작년에 이어서 그래미 수상 또 실패. 이게 이제 상 이름이에요. 상 이름인데 그래미 시상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게 어쨌든 간에 올해도 수상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뭐라 할까요? 외국 가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이 있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 아직 분석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그래미 수상으로 인해서 기업의 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될까? 그래미 수상이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항목이 되냐라는 거죠. 그 모멘텀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수상을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물론 수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영향력은 뭐 어딘가에는 있겠죠. 어딘가에는. 근데 과연 이게 진짜 기업의 밸류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아직 제대로 깊게는 분석을 못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매출 자체가 대표적으로는 뭐 공연인 거고, 대표적으로는 공연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음반 활동을 하잖아요. 음반을 내고 그걸로 인해서 활동을 합니다. 음악 활동을 하게 돼요. 물론 음악 활동 중에 공연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비활동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비활동이라는 건 뭡니까? 요즘에 대표적으로는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광고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찍어놓거나 녹화해놓거나 녹음해놓거나 올려놓거나 하면 그걸로 계속 수익이 창출하는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비활동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그 굿즈라고 하나요? 아이템들 파는 거 있어요. 뭐 팬들이 이제 아티스트의 어떤 이미지나 사진이나 캐릭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박혀있는 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굿즈 판매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면 굿즈 판매라든지 활동을 하지 않는 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비활동 발생 매출 건수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위버스라는 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또 벌어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이브가 굉장히 사업을 그러니까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엔터도 과거처럼 그냥 콘서트 뛰고 음반 내고 저작권 받고 이런 단순한 루트를 벗어난 거죠. 이제는 다양하게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또 메타버스 쪽으로도 준비가 되고 있고, NFT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NFT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데뷔 무대라든지 그 데뷔 무대에 대한 영상 뭐 엄청 막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막 그 완전 진짜 와 이거 고인물이다 해가지고 유물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NFT로 회사 측에서 적용을 시켜서 판매를 해버리면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중간에서 이제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구조, 이런 NFT로 또 추가적으로 비활동으로 데뷔 무대는 한 번인데 그 데뷔 무대 영상 가지고 계속 돌고 돌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갖고 싶은 수요가 많아지면서 거래가 그렇게 더 활성화되면서 뭐가 된다? 돈을 또 벌어들여요. 이게 다양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처럼 엔터사
그를 예전처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뭐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의 처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금요일날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금요일날 시세만큼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오늘 자리에서 손절이 맞느냐? 군 입대 관련해서는요, 기대감만 부풀었다가 그냥 기대감이 꺼진 상황이에요. 지금 뭐 군 면제 안 된다, 뭐 단정져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군 입대 언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뭐 뭔가 시장에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가 기대를 갖고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당장의 이슈가 더 붙어주지 않은 것 같다. 그럼 기대감을 올렸다가 차익 실현도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미 수상에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그래미 수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래, 아이고 그래 너네 잘했다 해서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못 받은 것보다 받은 게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과연 이 그래미 수상을 못 받았다라는 게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데미지를 주는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모르는 일부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는 저 내용으로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하락을 보이는 것 때문에 하이브를 매도를 쳐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차트만 가지고 이제 또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걸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차트로 하면 이런 보통 많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제 상승한 폭을 지금 다 반납을 해버리고 뭐 핵심적인 지지 가격을 또 뭐 못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가 많이 실렸다. 어제 들어온 거래만큼 지금 대부분이 나가고 있다.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르기보다 스토리와 밸류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시세 그냥 가볍게 무시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엊그제 흐름이라고, 야, 요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렸다가 내리는데 잠깐 단기적인 기대감이 실렸다가 그 기대감이 그냥 소멸돼서 차익 실현 나타나는 그냥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가볍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 SDI를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 SDI 오늘 주가가 현재 1.1% 정도, 1.3, 1.5 이렇게 해서 58만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중에 한때 4.2%까지 빠졌어요. 또 아침에 보신 분들, 허겁지겁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아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손실이 조금 더 발생을 할지언정 지금은 아니다. 물론 내가 뭐 무리한 돈을 가지고 막 전세자금을 이제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든지 결혼자금이라든지 뭐 어디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인데 잠깐 단기간에 불려볼까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지금 매도해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바로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100% 확인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브리핑을 좀 드렸죠. 주요 매출처인 거는 맞아요. SDI의 주요 매출처인 게 폭스바겐인 것도 맞고, 이번에 지금 발생한 폭스바겐 측에서의 주요 그 모델들, 거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탑재된 배터리가 삼성 SDI 배터리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불이 당장 났기 때문에 과거에 막 GM이나 이렇게 해서 LG화학 품에 품어 있을 때, LG 엔솔이 화학품에 품어 있을 때 이거 빨리 니네 당장 리콜해라 해서 대규모 비용을 막 손실을 떠안고 이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괜히 섣부르게 매도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우려감이 쌓이고 있고 이게 뭐 단순하게 찌라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 이 뉴스를 올린 언론사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좀 작은 규모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뭐 단독 보도 내고 해서 좀 찌라시성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연관성이 없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다라는 게 내용이 안 나왔고, 10만 대라는 대규모 리콜을 하는데도 그 고객사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리콜한다라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 걔네들의 문제였고 배터리 자체의 문제였으면은 야 이거 문제 생겼는데 어떡할래? 해결책을 한번 갖고 와봐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먼저 회의를 해요. 먼저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 뭐의 문제냐? 와서 한번 좀 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리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맞춰지면 그때 리콜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산직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사에게 물품을 납품을 하거나 고객사에게 뭔가 매출차한테 뭔가를 해줬는데, 지급을 했는데, 제품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뭐 이렇게 극단적인 대응을 합니까? 안 해요. 들어와서 니네 한번 이렇게 해라 합니다. 와, 말씀드리는 와중에 기가 막히게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기사가 딱 올라왔어요.
배터리 공급사인 삼성 SDI 배터리 문제 아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기사가 지금 딱 뜨죠?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보세요. 2시 12분이죠. 2시 11분 지금 올라왔어요. 파사트, 골프 등 이런 모델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리콜 나선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와, 녹화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배터리가 아닌 부품의 절연 문제 탓.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그 절연이랑 배터리 절연이랑 그다음에 그 뭐죠? 퓨즈라고 하죠. 글 쓸 때는 뭐 휴즈라고 쓰는데 아무튼 퓨즈라고 하는 거. 그 중간에 대한 부품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중간 기능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 그 기사에서 봤을 때 삼성 SDI 측은 아직 모른대잖아요. 아직 뭐 얘기 들은 게 없대요. 아직 얘기 들은 게 없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스토리가 좀 엉뚱하다. 그런데 지금 또 운이 좋게 지금 딱 문자 기사가 올라왔는데 같이 한번 좀 보죠. 차량 10만 대 이상을 리콜하기로 했다. 충전 시 절연 등의 문제로 화재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밑에 보시면은 배터리 공급사인 삼성 SDI 제품이 아닌 다른 부품에 문제가 생겨 리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서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처럼 달리고 이후 구간은 내연기관 엔진으로 주행하는 차량이다. 제 차도 이거거든요. 폭스바겐은 아니지만 저의 차도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기름값이 비싸니까 전기 충전을 그래도 재미삼아라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또 차 얘기하면 또 내용이 길어지니까 제가 차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중간 단계로 꼽힌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구동장치를 소켓으로 충전할 때 절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엔진 커버를 고정하지 않았을 때 과열된 부품이 엔진과 접촉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삼성 SDI 주가는 배터리 문제에 따른 화재 우려 때문에 56만 3천 원까지 내렸다.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는 소식에 어느 정도 반등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뭐 결과론적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어제 발생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사에 대한 이 키워드 있죠. 뭐 위험 혹은 뭐 리콜 10만 대 삼성 SDI 이것만 보고 자꾸 많은 분들이 먼저 그렇게 대응을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상폐 시즌이었잖아요. 상장 폐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거 가지고 극단적으로 막 종목명 A 종목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런 걸로만 당장 막 극단적으로 상폐당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폐도 솔직히 말하면 잡주가 아닌 이상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 뭐 심사 이런 거 막 계속 이 이슈 지금도 있잖아요. 저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별도로 풀어드릴 수 있으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번 풀어드릴 텐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종목 이름을 밝히긴 좀 어렵지만 어떤 종목, 왜냐면 또 주주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매출 쥐뿔도 없고 몇 년 동안 임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서 결국에는 지금 상장 폐지 선상에 놓여져 있는 진짜 뭐 잡주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껍데기만 좀 그런 유형이 좀 많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지금 신뢰를 좀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잃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사를 보실 때 이 제목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털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근데 현재 보시는 이 기사는 그런 언론사는 아니었지만 연관성은 있는데 그럼 내용을 쭉 보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지금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요. 못 믿겠으면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하세요. 회사에. 이런 기사 떴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전화하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흔들리지 마라. 자, 아무튼 운이 좋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요거 관련된 기사가 또 바로 떠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기사를 저도 지금 막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같이 또 보게 됐었고 아무튼 뭐 일단 다행이네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에 우린 다시 돌고 돌아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익에 집중을 해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다양한 분석들을 해드렸어요. 때로는 차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단기 종목들 위주로 할 거면은 당연히 차트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윙 중장기 핵심 매집주 수익을 정말 크게 보고 싶다. 이익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주목을 못 받아서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남들이 관심이 1도 없는 종목들을 그렇게 들어가서 매출이 이번에 당장 실적 시즌에 우와 얘네 실적 엄청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의 직전에, 그런 타이밍 직전에 매수 접근을 하면 수익이 잘 난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남들이 보면 우와 대박이다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를 딱 2번 정도 하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첫 번째로 그냥 더 저렴하게 했지만 먼저 저랑 함께 하시던 분들은 1차 매수, 2차 매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봤었잖아요 실제로. 그럼 지금도 남들이 관심을 안 갖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특히나 2차전 중심으로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께 매집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익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봤지만 코리아 서킷, 뭐 반도체 기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있었지만 기타 그 밖에 다른 것들도 같이 메인 종목들, 결국에 이익의 퍼포먼스가 가장 큰 종목들로 메인 종목 2-3 종목씩을 저는 VIP 회원님들께 분기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큰 수익을 분기마다 하나씩은 좀 볼 수 있게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최근에 바짝 이거였고, 지난번에 2차전지도 막 많이 먹었고, 메타버스 한탕 다 해먹고 나왔고요. 여러 가지로 잘 챙겨 나오고, 최근에 이제 기판 쪽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기판 난리 나가지고 너도 나도 사고 싶다고 하는데 우린 다 털고 나와서 또 바닥에 있는 2차전지, 이번에는 4종목을 접근을 했는데 이 4종목을 수익을 끝까지 극대화시켜서 뽕을 뽑을 건데 왜 4종목 다 2차전지일까요? 왜 2차전지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선 이익의 퍼포먼스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저는 2차전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STI만 놓고 보더라도 조정 폭이 상당히 컸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도 충분히 소요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그러면은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다양한 우려, 전기차 판매 좀 부진한 것들, 모든 것들이 악영향을 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신선한 것들의 주가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여기서 차량 판매 지연이 좀 더 되고, 차량 생산이 좀 더 지연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계속 좀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런 딜레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한들 기존에 나왔던 이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악재도 새로운 게 아니고 호재도 새로운 게 아니면 주가는 그냥 처음 두드려 맞은 그 정도 선상에서 머무릅니다.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죠.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역으로 치고 있죠. 근데 전쟁 그냥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에 주식은 항상 놀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미크론 터지고, 뭐 델타 터지고, 뭐 여러 가지 터질 때, 처음에 1차 터지고 나서 어때요? 주가 가죠. 꿋꿋이 갑니다. 확진자 계속 찍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때보다는 싸요. 주식은 항상 이래요. 신선한 거에 놀랍니다. 늘 뻔하고 당연한 거에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결국에 돌고 돌아서 그동안에 이제 악재성 이슈들이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 빠졌다면 반영은 다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대놓고 증명을 해줄 때가 됐다. 실적 시즌이고, 또 그게 뭐 어느 산업이냐, 어느 테마냐, 어느 범위를 좀 봐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는 2차전지다. 지금 2차전지를 봐야 된다. 테슬라가 40불에서 400불 갔을 때, 야 이거 100배, 10배나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다들 이 말 했어요. 1000불, 1200불 가니까 거기서부터도 또 2배, 3배가 가죠. 미치죠. 와, 저기라도 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테슬라가 40불에서 400불 갈 때, 야 쟤네 저거 저만큼의 밸류를 어떻게 주냐, 너무 비싸다 라고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헐뜯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찍히고 차량 인도량이 늘어나고 전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을 해버리니까 지금 너무나 압도적이야. 너무나. 그죠? 그 성장주의 프레임에서 아직까지 가치주로 가기엔 좀 어렵지만 성장주의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다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배신을 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배신하지 않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왜? 시장이 아직 바닥이니까. 시장이 아직도 바닥이에요. 아직도. 매일매일 시장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2750포인트 부근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 거짓말 안 하고 이 4종목들 평균적으로 7-80% 이상 나옵니다. 종목당 기대 수익률 평균적으로 7-80% 이상 나옵니다. 밸류적으로만. 미니멈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단타수장이 말씀드리는 VIP 핵심 매집 종목들을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저렇게 다 바로 또 좋은 기사가 떠줬고요. 운이 좋게도.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소갈이 하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또 영상을 녹화하던 중에 풀이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또 어쨌든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44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렇게 많이 뭐 막 펑펑 쓸 돈도 사실은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적합한 곳에 이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다 깨부수고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항상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정말 정직하게 또 정직한 수익을, 양아치 같은 수익 말고요. 그냥 뭐 전문가만 이득을 보려고 하고 나만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봤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정석대로 돈을 많이 좀 벌어가면 그러면 저도 같이 빛나요. 저만 빛나는 리딩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빛날 수 있는 리딩은 결국에 저의 회원님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빛나요. 너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냐?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어? 주식 공부 언제 했어? 단타수장 리딩방에 했더니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거면 돼요. 그걸 위해서 저도 가입 비용이 계속 낮은 겁니다. 가입 비용이 싸다고 비용 싸다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야말로 가성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성비 있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싼데 되게 좋아. 그죠? 명품인데 명품이 되게 만약에 사요 안 사요? 사죠. 사고 싶죠. 롤렉스 시계 2천만 원 하던 게 갑자기 1,000만 원 반토막해. 뭔가 냄새는 나지만 한정판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한다. 사요 안 사요? 아우, 나 같은 빚져서라도 사. 그죠? 갖다 리셀하면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뭐 당분간 그런 가격 변동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이렇게 오시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제 방에 오시면은 얻어가실 게 뭐예요? 수익입니다.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 돈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돈을 지불해서 이 금액을 투자해서 들어오셨지만 결국에 여기서 수익을 벌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리딩 서비스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44만 원이라는 금액 절대 아까울 필요가 없다. 사실은 처음에는 배 아플 수 있어. 40만 원이라는 지출이 갑자기 나가면 배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 복통 잠깐뿐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또 기사 올라간 거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아까도 보내드렸지만 아직 제대로 디테일하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검색하면 나올 것 같네요. 그렇게 좀 보시고 우리가 진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시장이 여기서 더 솟구친다면 난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